안녕하세요. 풍리지입니다. 오늘은 FL선이라고 하는 제조사에서 내놓은 델타 방식의 고속 3D 프린터 V400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고속 3D 프린터 시장이 벤브레 프린터로부터 시작해서 그런지 고속 프린터 하면 박스 형태의 코XY 타입의 프린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D 프린터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라면 지금의 고속 프린터가 있기 훨씬 전에 빠른 출력의 FDM 3D 프린터 하면 델타 프린터를 떠올리셨을 것입니다. 제가 프린터를 입문하던 2017년, 18년 당시에는 델타 프린터가 직교용 프린터하고 대등한 위치에서 발전을 하고 있었는데 해외에서는 NU큐빅의 코셀 델타, 그리고 FL선 제품, 국내에서는 S3D라고 하는 업체의 델타 프린터가 유명했습니다. 델타 방식은 XYZ의 각 축을 움직이는 직교형과는 달리 축의 움직임이 120도 간격으로 배열된 ABC 3개의 모터에 의해서 수직으로 움직이면서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이 움직임이 상당히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진정한 3D 프린터 멍이라고 하면 델타 프린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2019년에는 델타 프린터 한 대를 직접 자작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델타가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소리 소문 없이 소비자들의 인식 속에서 사라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속 프린팅이라고 하는 컨셉으로 다시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죠. 우선 이 앞에 있는 V400이라고 하는 이 프린터의 스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빌드 사이즈는 직경 300mm의 원형 베드에 최대 높이 410mm의 출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노즐 온도는 300도, 베드 온도는 110도까지 히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펙상으로는 ABS, PC, 나일론 등의 고온 필라멘트도 출력이 가능하다고 나오기는 하지만 챔버형이 아니기 때문에 챔버 구성을 하기 전에 기본 상태에서는 PLA, PETG, TPU 등의 출력이 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별도로 제공되는 착탈식 프로브를 통해서 오토베드 레벨링과 델타 캘리브레이션 진행이 가능하며 무선 와이파이 연결을 통한 원격 프린팅이 가능합니다. 기본 구성에서는 카메라는 없는데요. 별도 웹캠을 터치패드의 USB 쪽에 연결을 하게 되면 원격 모니터링도 가능하게 됩니다. 기본 펌웨어는 클리퍼 펌웨어의 메인셀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어서 기존에 클리퍼를 사용해 오셨던 분이라면 친숙하게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본 제품은 반조립형 제품입니다. 배송을 받고 포장을 풀고 나면 상판과 하판 그리고 3개의 기둥이 들어있는데 이것들을 동봉된 나사를 이용해 조립을 해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펙터라고 하는 핫엔드 조립과 배선 작업, 또 보빈 거치대를 조립하고 나면 완성이 됩니다. 난이도가 높은 아주 어려운 작업은 아니지만 이런 작업을 안 해보신 분이라면 이 제품이 완성형 프린터가 아님을 구입시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전체 조립 시간은 손이 빠른 분이라면 30분 안에 가능한 수준이고요. 저는 라이브 진행하면서 약 1시간 정도 걸려 완성시킬 수 있었습니다. 조립을 마치고 전원을 넣고 나서 가장 먼저 해줘야 하는 것은 델타 캘리브레이션과 레벨링입니다. 델타 프린터는 직교형과는 다른 구동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델타 레디어스를 정하고 다이어고널 랏이라고 하는 막대 길이 등을 정해줘야 하는데 첫 번째 캘리브레이션 과정 중에서 이런 값들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최근에 나오는 고속 프린터들은 레벨링 방식이 베드 하단에 로드 센서를 이용해서 해주기 때문에 A4 용지가 별도로 필요 없는 데 반해서 V400 제품은 별도로 동봉된 프로브 센서를 장착을 해주고 프로브로 레벨링 측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노즐의 위치와 프로브가 측정한 높이를 간격을 보정해주는 값인 Z 프로브 옵셋 값 세팅 과정이 추가가 됩니다. 저는 오랜만에 A4 용지를 넣어서 슥싹거리면서 이 위치를 잡아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이 작업을 하고 나면 반드시 프로브를 제거해줘야 합니다. 이후 테스트 시 저는 이걸 까먹고 출력을 바로 걸었다가 노즐이 닿는 부분이 막 녹기도 하고 또 베드에 충돌도 하고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꼭 잊지 말고 프로브 제거를 하고 출력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델타 캘리브레이션 값은 변하는 값은 아니기 때문에 최초 한 번만 해주면 될 것으로 보이고, 델타 프린터는 베드가 바닥에서 고정된 방식이기 때문에 틀어지는 경우가 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2주간 사용하면서 별도로 레벨링을 다신 하진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 안착 이슈는 없이 잘 나왔습니다.
초반에 첫 레이어 면 출력을 해주었는데 완벽한 원판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사이가 좀 벌어지는 부분이 있는 등 결과는 다소 아쉬웠지만 출력 시 안착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 프린터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 중 하나는 넓은 빌드 볼륨이 아닌가 싶은데요. 스펙상 직경 300mm에 높이 410mm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기존에 나와 있던 카르테시안 직교형 방식의 고속 3D 프린터와 비교해도 단연 큰 사이즈라고 봅니다. 그런데 델타는 이 바닥이 원형이기 때문에 직교형과는 조금 다르게 봐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 정사각형의 모델링을 출력한다고 할 때 그때 직경 300mm 베드에는 가로 세로 212mm의 정사각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갑자기 확 줄어든 느낌이죠. 하지만 출력 모델링 중에 그렇게 딱 정사각형 형태는 잘 없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가 100mm인 직사각형이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크기까지 가능할까 한번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다른 변은 282mm까지 가능을 했습니다. 벤브랩 프린터의 한 변이 256mm인데 이보다 더 크고 벤브랩에서 대각선으로 출력한다고 했을 때 한 변이 100mm라고 하면 나머지는 262mm가 맥스임을 생각한다면 이 V400 제품의 직경 300mm 빌드 사이즈는 작은 사이즈는 아니라고 느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로 높이인데요. 델타는 빌드 볼륨이 정확한 원 기둥이 아니라 상단은 약간 원뿔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센터는 스펙에 있는 대로 410mm가 맞지만 엣지로 가게 되면 델타 구동 시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410까지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직경 300mm의 아주 꽉 찬 원통을 외곽만 해서 출력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어느 높이까지 출력이 될까 끝까지 봤는데요. 379mm에서 멈췄습니다. 엣지까지 꽉 채운 출력을 할 경우에는 379mm라는 값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반면에 센터는 스펙에 있는 410mm를 모두 출력해 줄 수가 있는데 저는 에펠탑을 출력해서 확인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410mm보다 1mm 낮은 409mm 높이의 에펠탑 출력을 걸어놓고 다음날 와서 보니까 이와 같이 끝까지 완벽한 출력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리뷰했던 플래시포지 5M 프로의 최대 높이 220mm의 에펠탑, 그리고 K1의 250mm 높이 에펠탑, K1 맥스의 300mm의 에펠탑, 그리고 350mm 높이인 사파이어 플러스에서 출력한 에펠탑, 마지막으로 이들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V400에서 출력한 에펠탑입니다. 확실히 높이가 높으니 최대 사이즈로 시원시원하게 에펠탑을 출력해 준다는 게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직경 300mm 꽉 채워서 379mm 높이까지 출력한 결과를 K1 프린터 옆에 두어 봤는데요. 거의 K1 크기에 맞먹을 정도의 사이즈여서 놀라웠습니다. 확실히 크게 출력하고자 할 때의 장점이 보였습니다. 이처럼 최대 빌드 볼륨이 아주 큰 만큼 프린터 크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적지 않게 큰데요. 가로는 480, 그리고 깊이는 435, 높이가 1090mm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필라멘트까지 장착을 하게 되면 1200mm 정도의 상당히 높은 높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력 속도는 고속인 만큼 빠르게 출력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출력해 줄 수 있느냐라는 것은 최대 볼루메트릭 스피드의 한계가 그것을 결정해 주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이 값을 일반 PLA 필라멘트를 이용해 측정해 본 결과 약 22 큐빅 밀리미터 퍼 세크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를 0.4mm 선폭의 0.2 출력 시 속도로 환산을 하면 280mm/s 정도가 나오는데요. 고속용 하이퍼 필라멘트를 사용해서 테스트 시에는 30 큐빅/m까지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출력은 고속이지만 제가 리뷰했던 다른 직교 방식의 프린터들에 비해서 출력 소음이 낮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출력 중 프린터와 50cm 떨어진 거리에서 직교 방식의 프린터들이 대부분 70dB 정도 전후로 찍고 있는데 반해서 V400은 한 65dB 전후의 소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전에 8비트 보드와 A4988과 같은 고전적인 모터 드라이브를 이용한 델타 프린터 그 당시에는 살몬 스킨이라고 하는 델타 특유의 표면 패턴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전류를 안정화시키는 TL 스무서라고 하는 것을 모터 드라이브에 장착해 주기도 했었는데요. V400은 과연 이런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보려고 간단한 형태를 출력해 줘 보았습니다. 결과는 아주 매끄러운 출력 표면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용 시 터치 LCD 디스플레이가 7인치 사이즈로 넓어서 조작이 편하다는 것도 장점이었습니다.
이처럼 출력물의 크기라던가 출력의 퀄리티, 그리고 속도, 소음 부분이 충분히 인상적이고 장점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아주 큰 단점도 있습니다. 이제 이 프린터의 단점 한 가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조형물을 출력하거나 할 때는 크게 문제는 안 될 수 있겠지만 정확한 치수를 맞춰야 하는 출력에 있어서는 델타 방식은 맞질 않습니다. 직교형 FDM 3D 프린터 하면 각 모터의 스택 값을 설정하고 필라멘트 종류에 따라 출력 시 발생하는 필라멘트별 수축률을 감안하여 출력을 해주면 물론 완벽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치수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반면에 델타는 델타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함수가 선형이 아닙니다. 삼각함수와 루트가 들어가는 아주 복잡한 계산에 의해서 움직임을 결정해 주는데요. 이때 초반에 해주는 델타 캘리브레이션의 정확도나 하드웨어상에서 다이어고널 랏의 미세 길이 차이 등에 의해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한 변의 길이가 20mm인 XYZ 큐브를 출력해 줘 봤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센터와 동서남북 모두 5개의 동일한 큐브를 베드에 올려놓고 출력을 한 다음 이 큐브의 각 위치별 사이즈를 측정해 보았는데요. 조금씩 다른 값이 나오기 때문에 민값과 맥스 값을 각 축별로 정리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센터 큐브는 이 정도 나오면 상당히 괜찮은 결과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4군데의 크기는 이보다는 좀 더 차이를 보였습니다. Y방향의 크기 차이를 보면 약 0.4mm 정도의 차이가 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또 150mm의 길이의 막대를 다음과 같은 형태로 출력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각 사이즈를 측정해 보았더니 센터는 149.5mm, 엣지는 149.8mm 가량으로 역시 0.3에서 0.4mm 정도의 길이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정도의 결과 차이는 일반 피규어나 조형물 출력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조립 및 결합을 아주 섬세하게 해줘야 되는 파츠, 그리고 여러 개를 한 판에 출력을 걸어주고 각 크기들이 동일해야 하는 출력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여 단점으로 꼽았습니다. 이제 V400 이 제품에 대한 총평을 말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커다란 조형물 출력 시 능력을 발휘해주는 고속형 델타 프린터라고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델타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직교형보다는 치수 정확도 면에서는 떨어지지만 작년 한 해 동안 나왔던 여타 다른 고속 프린터들보다 월등히 큰 사이즈의 출력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빠른 출력 속도와 좋은 출력 퀄리티를 보인다는 부분에서 큰 사이즈 출력을 원하시는 분, 그리고 반조립형 프린터이기 때문에 조립해서 유지관리해가며 사용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신 분에게 추천할 만한 프린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테스트하고 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즐거운 프린팅 생활 되시길 바라며 다음에 더 좋은 소식과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분이지였습니다.